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박순자는 며느리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자기 도장이 있더군요. 빨간 도장. 순자가 준 적 없는 도장. 그 옆에 서류가 보였어요. 순자 이름으로 쓴 유언장.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서류도 있더군요. 병원 입원 동의서까지요. 전부 순자 이름으로. 순자가 쓴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순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가족이 자기를 지우려 한다는 걸요. 오늘은 68세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새해 첫날 자기 이름을 되찾은 사연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사연 들어보시죠. 새해 자정 2026년 1월 1일 0시입니다.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 1500호 15층이에요. 창밖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퍽, 퍽, 퍽. 빨간 불빛이 번쩍이더군요. 하늘이 잠깐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박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8세. 소파는 낡았어요. 10년도 더 됐거든요. 쿠션이 푹 꺼진 소파. 텔레비전에서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땡땡땡. 새해가 밝았어요. 순자는 손난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얀 손난로. 따뜻하더군요.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어요. 난방을 틀어도 추운 밤이었습니다. 거실 온도계는 22도를 가리키는데도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검은색.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순자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가족 단톡방이더군요. 방 이름은 우리 집.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 아들 박민수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2살 큰아들이에요. 딸 박선희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분홍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더군요. 엄마 올해는 병원 같이 다녀요. 39살 딸. 순자는 답장을 치려고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2장. 며느리 서지연이 올린 거예요. 첫 장은 서류. A사 용지.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유언장.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두 번째 사진. 서명 칸이 보였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박순자. 순자 필체. 그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빨간 도장.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순자 도장이었습니다. 맨 아래 한 줄이 눈에 박혔어요. 본인은 노후 관리를 자녀에게 위임한다.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위임.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내 인생을 남한테 넘긴다는 뜻. 나이 들면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내 삶이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순간이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이거 누가 올렸냐? 나 이런 거 쓴 적 없다. 보냈어요. 3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며느리 서지연. 어머님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말처럼 포장된 통보. 선희도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러겠어? 엄마 혼자 두면 우리가 잠이 와야지. 응? 걱정돼서 그래요. 말 끝에 느낌표가 많더군요. 다급해 보였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 장롱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이 아프더군요. 하지만 참았어요. 장롱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맨 위 서랍. 삐걱.
오래된 서랍이라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 보자기가 보였어요. 파란 보자기, 명주 보자기더군요. 순자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안이 비어 있었어요. 도장이 없더군요. 빨간 도장 케이스가 사라졌습니다. 순자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도장. 내 도장. 어디 갔어?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서랍 안을 더듬었어요. 구석구석. 하지만 없었어요. 아래 서랍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집문서 봉투가 있더군요. 노란 봉투. 순자는 봉투를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는데요. 없더군요. 아래에 있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거.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봉투를 도로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 탁! 구겨진 종이였어요.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병원 입원 동의서. 순자 도장이 찍혀 있더군요. 날짜는 내일. 1월 2일. 순자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탁!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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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누군가 들어오고 있더군요. 순자는 서랍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끽. 민수 목소리. 엄마, 집에 계세요? 불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 불을 끄고 싶었지만요. 이미 켜져 있더군요. 민수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쿵, 쿵, 쿵. 현관에서 거실로. 순자는 소파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어난 척했어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회색 패딩, 검은 운동화. 얼굴이 상기돼 있더군요. 술 냄새. 엄마, 자정인데 왜 앉아요? 물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높았습니다. 평소보다요. 순자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 눈이 충혈돼 있더군요. 눈밑이 파랗게 꺼졌어요. 잠을 못 잔 사람 얼굴. 나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대답했어요. 민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장롱 쪽으로 갔어요. 잠깐,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봤어요. 민수가 장롱을 확인한 거.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한숨. 휴. 엄마, 내일 아침에 우리 떡국 먹어요.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먹자.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갑자기 나 먼저 갈게요. 내일 아침에 와서 같이 떡국 먹어요. 말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쾅!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수는 뭐하러 왔을까? 자정에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도장을요. 순자는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부르르르. 민수, 엄마, 내일 아침에 떡국 먹고요. 병원 같이 가요. 검진 예약했어요. 문자. 순자는 화면을 오래 봤어요. 답장을 쳤습니다. 병원은 누가 예약했냐? 보냈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내가 했어요. 엄마 건강 챙겨야죠.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불빛들만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결심했습니다. 내일 떡국? 좋다. 사람 있는 데서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8시.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화장실을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순자 얼굴이 비쳤더군요. 주름이 깊었어요. 눈가에도, 입가에도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약통을 꺼냈어요. 하얀 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약이 들어있더군요. 혈압약 한 알, 관절약 두 알, 소화제 한 알. 순자는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약을 입에 넣었어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목에 걸렸어요. 기침, 콜록, 콜록. 가슴을 두드렸어요. 약이 넘어갔습니다. 늙는다는 건 약 먹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떡국 재료를 꺼냈어요. 흰떡? 파도 꺼냈습니다. 계란도, 냄비에 물을 부었어요.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떡을 넣었습니다. 파를 썰었어요.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 톡, 톡, 톡. 계란을 풀었습니다. 지단을 붙였어요. 지글지글. 8시가 됐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끽. 민수. 뒤로 선희가 따라 들어왔어요. 며느리 지연도 함께. 세 사람이 한꺼번에. 새해니까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35살. 베이지 코트. 검은 목도리.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 식탁으로 가라고 손짓했어요. 민수가 먼저 앉았어요. 선희도 빨간 니트, 머리를 묶었더군요. 지연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가죽 가방. 크기가 컸어요. 서류 가방 같았어요. 지연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떡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하나씩 민수 앞에, 선희 앞에, 지연 앞에 자기 것도 담았습니다. 앉았어요. 민수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요. 우리 말 좀 들어요. 선희가 거들었어요. 엄마, 건강 챙겨야지. 병원도 같이 가고요. 떡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물었습니다. 병원은 누가 예약했냐? 민수는 떡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했지. 엄마 건강검진 기간 지났잖아. 입에 떡을 넣고 씹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숨. 휴. 엄마, 물어봤으면 또 안 간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단어를 꺼냈어요. 치매 같은 거요. 검사 한번 해봐요. 그 단어가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치매. 딱 그 단어 하나면요. 순자의 말은 감정이 되고요. 자식들의 말은 조치가 됩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소리. 내가 깜빡하는 건요. 너희가 내 도장 가져간 것만큼은 아니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떡국만 봤어요. 선희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연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흥분하시면 더 힘드세요. 차분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더군요. 걱정처럼 들렸지만요. 사실은 경고. 거부하시면 더 불편해지실 거예요. 덧붙였습니다. 불편해지는 건 순자의 몸이 아니었어요. 순자의 자유. 가족이 많은 날일수록 늙은 사람은 더 조용히 죽어간다.
순자는 천천히 물컵을 집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어요. 또박또박. 내 도장 어디 있냐? 민수는 떡국만 봤어요. 대답하지 않더군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미소. 어머님,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지금은 떡국부터 드세요. 식으면 안 맛있잖아요. 순자는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찾자. 너희 가방도 내 서랍도 다 같이. 지연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어요. 어머님, 제 가방은 개인 물건이잖아요.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지연이 가방을 꽉 안고 가더군요. 평소랑 달랐어요. 순자는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지퍼 여는 소리, 쓱, 뭔가 흐르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콰르르. 지연이 나왔습니다. 가방은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손에 쥔 게 달랑거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지연이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도장 같은 거 어디 갔겠어요? 나중에 나올 거야. 순자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탁자 옆에 놓인 휴대폰, 영상통화를 눌렀습니다. 막내 박정우에게 35살 막내 아들, 신호, 뚜뚜뚜, 연결, 화면에 정우 얼굴, 배경이 보였어요. 작은 원룸 같더군요. 정우야, 지금 오빠랑 누나 다 왔어. 너도 들어. 정우는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이런 거 하지 마요. 새해잖아요. 순자는 한 문장으로 잘랐어요. 새해니까 더 해야지. 새해 복이 내 이름인데. 그때 초인종, 딩동, 모두 초인종 쪽을 봤어요. 순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옷을 입은 사람, 20대 후반쯤, 손에 서류 봉투, 흰색 봉투, 검진 예약 안내 드리러 왔습니다. 민수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봉투를 받으러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순자는 민수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낚아챘어요. 예약자 이름이 누구냐? 봉투 하단. 작은 글씨. 보호자 박민수. 순자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싸움이 시작된 거. 오전 10시. 순자는 민수 차를 탄다. 병원으로. 뒷좌석. 옆에 선희. 조수석에는 지연. 차 안은 조용하다. 라디오도 안 튼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 앙상한 나무들. 회색 하늘. 눈이 쌓인 길가. 차가 신호에 멈춘다. 빨간불. 민수는 핸들을 꽉 쥔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다. 선희는 휴대폰만 본다. 지연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검은 가죽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다. 순자는 가방 안을 힐끗 본다. 서류 뭉치가 보인다. 빨간 뭔가도 보인다. 도장 케이스 같다. 신호가 바뀐다. 초록불. 차가 출발한다. 10분쯤. 병원 주차장 도착. 지하 2층. 형광등이 밝다. 차에서 내린다. 엘리베이터로 걷는다. 순자는 무릎이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절뚝거리지 않으려 애쓴다. 엘리베이터 버튼. 딩. 문이 열린다. 다 같이 탄다. 좁다. 거울이 벽에 붙어 있다.
순자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본다. 늙었다. 주름이 깊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2층, 3층, 4층. 숫자가 바뀐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자가 말한다. 그 도장, 내 거다. 민수가 고개를 돈다. 엄마, 지금 여기서요. 선희가 끼어든다. 엄마, 지금 여기서 일해야 돼. 사람들 다 보잖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야. 민수는 두 손을 들어 말린다. 엄마, 내가 엄마 잃어버릴까봐 잠깐 맡아뒀어요. 순자는 민수 눈을 본다. 민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겁에 질려 있다. 눈밑이 파랗게 꺼졌다. 잠을 못 잔 얼굴. 지연은 차분하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딱 멈춘다. 5층. 딩.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타려고 기다린다. 할머니 한 분. 젊은 남자 둘. 순자가 도장을 찾겠다며 손을 뻗는 순간 지연이 몸으로 막는다. 가방을 앞으로 당긴다. 그 과정에서 가방 지퍼가 확 열린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진다. 작은 빨간 케이스, 도장 케이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탁! 사람들이 다 본다. 할머니도, 젊은 남자들도. 지연은 번개처럼 몸을 숙여주우려 한다. 하지만 순자가 더 빠르다. 한 발로 케이스를 밟는다. 지연 손이 멈춘다. 순자는 케이스를 집어든다. 연다. 안에 도장, 빨간 도장, 박순자. 그렇게 새겨져 있다. 늙은 사람의 용기는 목소리가 아니라 한 문장을 끝까지 말하는 데서 나온다. 순자는 도장을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거요. 내 거예요. 내가 준 적 없어요. 또박또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젊은 남자들도 힐끗힐끗 본다. 지연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선희는 입술을 깨문다. 민수는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물러선다. 그 순간 지연 가방에서 또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온다. 얇은 서류 봉투.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 안에서 종이가 삐죽 나온다. 인주 자국이 묻은 종이. 맨 위에 큰 글씨. 재산관리 위임 확인서. 순자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피가 싸해진다. 유언장이 아니다. 지금 이 종이가 진짜 칼. 위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 가장 쉬운 단어. 순자는 종이를 집어든다.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거요. 내가 쓴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엄어하고 숨을 삼킨다. 젊은 남자 하나가 휴대폰을 꺼낸다. 사진을 찍는 것 같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타지 않고 물러선다. 문이 완전히 닫힌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순자, 민수, 선희, 지연만 남는다. 선희가 울먹이기 시작한다. 엄마, 왜 이래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 민수는 지연을 본다. 야, 이건 너무 나갔어. 낮게. 지연은 눈을 내리깐다. 그리고 한마디만. 오빤. 지금 멈추면 끝이야. 가족이 한마음이 되는 순간은 따뜻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묶을 때는 지옥이 된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춘다. 문이 열린다. 복도. 형광등이 밝다. 소독약 냄새가 확 들어온다. 순자는 도장과 서류를 꽉 쥐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그날 오후 5시. 순자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검진은 받지 않았다. 민수가 우겼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동의 안 한다고. 민수는 화를 냈다. 엄마, 이러면 우리 다 힘들어요. 소리쳤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택시를 탔다. 혼자. 집에 도착. 현관문을 연다. 거실은 조용하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도장을 내려다본다.
빨간 도장. 찾긴 찾았는데 서류는 어떻게 하지? 위임 서류. 도장이 찍혀 있다. 순자 도장. 순자는 한숨을 쉰다. 그때 초인종. 딩동. 순자는 일어나 문을 연다. 정우가 서 있다. 막내 아들. 회색 후드티. 검은 배낭. 엄마, 정우가 들어온다. 소파에 앉는다. 배낭을 내려놓는다. 엄마, 오늘 형이랑 누나가 뭐 했어요? 순자는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한다. 단톡방 유언장 사진부터 도장 없어진 것도 병원 예약도 엘리베이터에서 도장 찾은 것까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메모를 한다. 휴대폰에.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한다. 엄마, 이런 건요.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옆 사람이 끌려 들어간 경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내 형이 돈 문제 있어. 정우가 묻는다. 형 빚이 얼마예요?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몰라. 말 안 해. 정우는 한숨을 쉰다. 휴. 엄마, 우리 싸움은 증거 3개만 잡으면 돼요. 정우가 손가락을 접는다. 첫째 도장, 둘째 강제 입원 시도, 셋째 거래 장면. 도장은 찾았어요. 이제 둘째, 셋째만 잡으면 돼요. 순자가 묻는다. 어떻게? 정우는 배낭을 연다. 안에서 노트북을 꺼낸다. 엄마, 저 예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잖아요. 아는 형님 있어요. CCTV 기록 확인할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자식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날이 있다. 정우는 노트북을 켠다. 키보드를 두드린다. 타닥, 타닥, 타닥. 화면에 뭔가가 뜬다. 엄마, 우리 집 도어락 기록이에요. 최근 일주일. 정우가 화면을 돈다. 순자는 화면을 본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다. 12월 30일 23시 45분. 새해 전날 밤. 민수가 들어온 시간. 정우가 말한다. 형이 자정 전에 왔었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12월 28일 오후 2시. 누나 기록. 12월 29일 오후 3시. 형수 기록. 셋 다 엄마 없을 때 들어왔어요. 순자는 숨이 턱 막힌다. 그렇게 자주. 정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뭘 찾으러 왔겠어요. 도장이랑 서류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정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정우가 말한다. 엄마, 내일부터는 혼자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 앞에서 말하세요. 그리고 한 문장만. 순자가 묻는다. 무슨 문장? 정우가 또박또박 말한다.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이 한 문장만 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우는 계속 말한다. 그리고 엄마, 아파트 CCTV도 확인해야 돼요. 복도 CCTV요. 형이랑 누나가 뭘 들고 왔는지.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 가요. 순자가 대답한다. 그래. 가자. 그날 밤 11시. 정우에게 민수한테서 문자. 부르르르. 정우는 화면을 본다. 정우야. 내가 끼면 더 커져. 엄마도 힘들어. 기록. 그런 거 넘기면 내가 돈 줄게. 정우는 웃지도 않는다. 그냥 순자에게 보여준다. 순자는 민수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안다. 민수가 왜 미쳐 있는지. 돈. 그것도 급한 돈. 다음 날 아침 9시. 순자와 정우는 관리사무소로 간다. 1층.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안에 남자가 앉아 있다. 50대쯤. 정우가 인사한다. 김 대리님. 남자가 고개를 든다. 정우야. 오랜만이네. 정우가 말한다. 저희 엄마 CCTV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뭐 보고 싶은데. 정우가 대답한다. 1500호 복도요. 최근 일주일. 김대리가 컴퓨터를 켠다. 키보드를 두드린다. 타닥, 타닥.
화면에 폴더가 뜬다. CCTV 영상 파일들. 김대리가 파일을 연다. 클릭. 하지만 화면이 하얗게 뜬다. 파일 없음. 김대리 얼굴이 굳는다. 이상한데. 다시 연다. 클릭. 또 하얀 화면. 파일 없음. 정우가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김대리가 대답한다. 파일이 삭제됐어. 언제? 어젯밤. 김대리가 화면을 보며 말한다.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요. 전부 삭제. 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누가요? 누가 삭제했어요? 김대리가 고개를 젓는다. 원격 접속이야. 누군지 모르겠어. 정우가 묻는다. 백업은요? 김대리가 클릭을 몇 번 더 한다. 고개를 젓는다. 백업도 없어.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다. 정우가 부축한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 늙은 사람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기록인데 그 기록마저 사라지면 세상은 더 믿어주지 않는다. 순자와 정우는 관리사무소를 나온다. 복도를 걷는다. 순자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정우야, 이제 어떻게 해? 정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입술을 깨문다. 그때 누군가 부른다. 어르신. 순자가 돌아본다. 경비 아저씨. 60대 초반쯤. 회색 경비복. 어르신. 혹시 1500호 맞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맞아요. 경비 아저씨가 다가온다. 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순자가 묻는다. 경비 아저씨가 주변을 살피고 낮게 말한다. 요 며칠 어르신 집에 사람들이 자주 왔더라고요. 어르신 안 계실 때요. 순자는 숨이 턱 막힌다. 누가요? 젊은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 가방 들고 왔어요. 나갈 땐 가방이 더 불룩했고요. 정우가 묻는다. 언제였어요? 12월 28일쯤이요. 29일도, 30일도, 3번 봤어요. 정우가 휴대폰을 꺼낸다. 민수 사진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 사람. 그리고 여자 한 분은 코트 입은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니트 입은 분. 정우가 순자를 본다. 엄마, 이거 증거돼요. 순자는 경비 아저씨 손을 잡는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경비 아저씨가 말한다. 어르신, 저도 엄마 있거든요. 80 넘으셨는데요. 비슷한 일 겪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봤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다. 참는다.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정우가 묻는다. 혹시 진술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요. 써드릴게요. 그날 오후 순자와 정우는 집으로 돌아온다. 거실에 앉는다. 정우는 노트북을 연다. 법원 사이트에 접속한다. 타닥, 타닥, 타닥. 엄마, 내일 법원 가요. 후견 신문 신청해요. 순자가 되묻는다. 후견. 정우가 설명한다. 형이 엄마를 후견인 지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요. 통장도 못 만지고요. 집도 못 팔아요. 우리가 먼저 법원 가서요. 엄마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가자. 정우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1시간쯤 지난다. 정우가 말한다. 엄마, 됐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법원 가요. 순자가 묻는다. 증거는? 정우가 대답한다. 도어락 기록 있어요. 도장도 있고요. 병원 예약 서류도요. 경비 아저씨 진술서도 받았어요. CCTV는 없지만요. 이 정도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8시
민수가 집에 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연도 함께. 엄마, 민수가 부른다. 목소리가 단단하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소파에 앉아 있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온다. 지연도 따라 들어온다. 민수가 말한다. 엄마, 우리 다 끝내요. 병원 가요. 검진만 받으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안 가. 민수가 목소리를 높인다. 엄마, 이러면 우리 다 힘들어요. 형도 힘들고, 누나도 힘들어요. 엄마만 고집 부리면 어떡해요? 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본다. 너희가 왜 힘드냐? 내가 왜 너희를 힘들게 하냐? 민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연이 끼어든다. 어머님, 거부하시면 더 불편해지실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순자는 지연을 본다. 불편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잖아. 지연 얼굴이 굳는다. 순간 민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종이, 접힌 종이, 펼친다. 어머니 명예 입원 동의서예요. 이미 접수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병원에서 기다려요. 안 오시면요. 응급입원으로 넘어가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통보.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우가 옆에 있으니까. 인수야, 순자가 말한다. 나도 내일 갈 데 있어. 법원. 민수 얼굴이 굳는다. 다음 날 오후 2시 가정법원 3호 법정. 순자는 법원 문 앞에서 숨을 고른다. 정우가 옆에 있다. 엄마, 괜찮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 문을 열고 들어간다. 법정은 넓다. 천장이 높다. 의자들이 쭉 놓여 있다. 민수가 앞에 앉아 있다. 선희도, 지연도 있다. 변호사도 한 명 앉아 있다. 순자는 증인석에 앉는다. 정우는 뒤에 앉는다. 판사가 들어온다. 모두 일어선다. 판사가 자리에 앉는다. 다들 앉으세요. 사람들이 앉는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한다. 박민수 씨, 어머님께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셨죠? 민수가 일어나 대답한다. 네, 판사님. 판사가 묻는다. 이유가 뭡니까? 민수가 대답한다. 어머니가 최근 판단력이 떨어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증거 있습니까? 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한다. 병원 소견서요. 하지만 순자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다. 판사가 순자를 본다. 박순자 씨,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자는 천천히 일어난다. 떨리지만 참는다. 또박또박 말한다.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판사가 묻는다. 무엇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자가 대답한다. 검진, 동의서, 위임, 서류, 재산 관리, 전부요. 억울함은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실로 만드는 것이다. 정우가 일어난다. 판사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정우는 서류를 꺼낸다. 첫째, 도어락 기록이에요. 집에 무단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병원 예약 서류요.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 명의로 예약했어요. 셋째, 엘리베이터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도장 케이스가 며느리 가방에서 떨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넷째, 경비 진술서요. 본인 부재 시 가족들이 물건을 가져간 걸 목격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한다. 표정이 바뀐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실 싸움. 민수 변호사가 끼어든다. 판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가족이 걱정해서 한 거예요. 판사가 손을 들어 말린다. 잠깐. 박순자 씨, 지금 판단력에 문제 있으십니까? 순자가 대답한다. 없습니다. 판사님, 질문 잘 들렸고요.
대답도 잘하고 있어요. 판사가 웃는다. 그렇네요. 신문이 끝나고 법원 복도. 선희가 순자 팔을 잡고 낮게 속삭인다. 엄마, 지금이라도 도장 내놔요. 그러면 입원은 안 시킬게요. 순자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딱 멈춰선다. 복도 전체가 들리게 말한다. 지금 뭐라고 했니? 입원시킨다고? 사람들이 돌아본다. 선희 얼굴이 굳는다. 지연이 급하게 끼어든다. 어머님, 흥분하시면요. 순자는 지연을 똑바로 보며 말한다. 너희가 날 흥분시키고 있잖아. 판사는 잠시 후 결정을 내린다. 임시 조치는 보류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서류 원본 제출 바랍니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날 밤 10시, 정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 기둥 뒤, 카메라가 있는 곳. 정우는 휴대폰을 들고 있다. 녹화 준비. 1시간쯤 기다린다. 차 한 대가 들어온다. 검은색 세단. 차가 멈춘다. 문이 열린다. 지연이 내린다. 손에 종이봉투. 주변을 살핀다. 조심스럽게 걷는다. 기둥 옆으로. 그때 다른 차가 들어온다. 회색 승용차. 차가 멈춘다. 문이 열린다. 남자가 내린다. 키가 크다. 180은 넘어 보인다. 검은 코트. 목도리. 정성훈. 지연이 다가간다. 봉투를 건넨다. 정성훈이 봉투를 열어 확인한다. 안에 도장 케이스, 서류 묶음. 정성훈이 웃으며 말한다. 이제 끝이네요. 지연이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치매 프레임만 묶이면 돼요. 그러면 도장도 집도 다요. 정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녹화 버튼을 누른다. 플래시를 켠다. 찍혔어. 정우가 말한다. 지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정성훈은 그제야 고개를 돈다. 정우를 본다. 정성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정우 씨, 그러면 어르신이 다치십니다. 정우는 한마디로 답한다. 이미 다치고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말한다. 정우 씨, 진짜로 어머님 위해서요. 정우가 자른다. 그 말, 그만.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배운다. 정우는 바로 순자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결정 다 잡았어요. 내일 사람 있는 데서 터뜨려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친척들을 부른다. 작은아버지, 이모, 사촌 동생들, 전부 집으로 오라고 했다. 민수도 온다. 선희도, 지연도 온다. 거실 식탁에 모인다. 순자는 떡국 대신 다른 걸 차린다. 증거들, 도장 케이스 사진, 병원 예약 서류, 도어락 출입 기록, 경비 진술서, 그리고 정우가 찍은 영상. 순자는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딱 한 가지 순서로만 보여준다. 도장, 병원, 거래. 민수는 얼굴이 무너진다. 선희는 울며 말한다. 엄마, 우리는 진짜 엄마 위해서요. 순자는 선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끊는다. 선이야, 너희가 날 위해서라면요. 내 동의부터 받았어야지. 지연이 마지막까지 패턴을 꺼낸다. 어머님, 어머님을 위해서요. 자녀분들이 걱정해서요. 순자는 지연을 똑바로 보며 한 문장으로 꺾는다. 너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을 했어. 지연 미소가 처음으로 깨진다. 민수는 지연에게 소리친다. 너도 책임져. 내가 하랬잖아. 선희는 민수에게 울부짖는다. 오빠가 돈 끌어다 쓰지만 않았어. 그 순간 한 팀이었던 악역은 완전히 분해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범죄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진다.
순자는 그 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친척과 이웃을 보며 말한다. 새해 복이 뭐냐고요? 저한텐요. 내 이름을 내 손에 쥐는 것이 복입니다. 그날 이후 법원 절차는 순자 쪽으로 기운다. 후견 임시 조치는 기각. 재산 처분은 다툼 중이라 임시 제한. 일주일이 지난다. 순자 휴대폰에 단톡방 초대. 방 이름은 노후정리 강의 잠입팀. 초대 메시지. 박순자 어르신. 어르신이 겪은 수법 그대로예요. 이번 주 강의에 증인으로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덫을 놓겠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오래 본다. 천천히 방에 들어간다. 첫 메시지를 남긴다. 좋다. 이번엔 내가 당하지 않는다. 토요일 오후 2시 구청 강당. 사람들로 가득.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 무대 위에 남자가 선다. 정성훈. 웃으며 말한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자는 뒷자리에 앉아 있다. 정우도 옆에 있다. 정성우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한다. 재산 관리는 가족이 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치매가 오기 전에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성훈이 계속 위임, 서류 하나면요. 자녀분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순자는 그때 일어난다. 손을 든다. 질문 있어요. 정성우는 순자를 보고 잠깐 얼굴이 굳는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네, 어르신. 순자는 천천히 말한다. 위임 서류요. 본인 동의 없이도 되나요? 강당이 조용해진다. 정성우는 웃으며 대답한다. 물론 동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치매가 오면요. 순자가 말을 끊는다. 치매 아니어도 동의 없이 하면 범죄 아닌가요? 강당이 더 조용해진다. 정우가 일어나 휴대폰을 든다. 화면에 주차장 영상이 재생된다. 정성훈이 지연에게 봉투를 받는 장면. 도장 케이스를 확인하는 장면. 정우가 크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제 엄마 도장을 받아갔어요. 엄마 동의 없이요. 강당이 술렁거린다. 정성훈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순자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간다. 무대 위로 올라간다.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요. 저는 박순자예요. 68세고요. 새해에 제 도장을 빼앗길 뻔했어요. 제 이름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인다. 순자는 계속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요. 그 말이 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동의 없이 서류 쓰게 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다. 정성우는 무대에서 내려가려 하지만 출입구에서 경찰이 들어온다. 정성훈 씨 맞습니까? 정성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정성우는 끌려간다. 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온다. 어르신들이 다가와 손을 잡는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조심할게요. 순자는 웃는다. 오랜만에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온다. 거실은 조용하다.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 노후 재산관리 사기 조직 검거. 자막. 순자는 소파에 앉는다. 손난로를 꺼낸다. 따뜻하다. 거실 탁자 위에 뭔가 놓여 있다. 편지. 순자는 편지를 집어든다. 펼친다. 민수 필체. 엄마 미안해요. 나 다시 시작할게요. 빚 정리하고요. 1년 후에 찾아가도 될까요? 순자는 편지를 오래 본다. 창밖을 본다. 밤이지만 불빛들이 보인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문을 열어두는 건 선택할 수 있다. 1년이 지난다. 봄, 눈이 다 녹는다. 초인종이 운다. 딩동.
순자는 일어나 문을 연다. 민수가 서 있다. 손에 꽃다발, 얼굴이 수척하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다. 엄마, 민수가 부른다. 목소리가 떨린다. 순자는 민수를 오래 본다. 그리고 말한다. 들어와. 민수는 운다. 순자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는다. 밥 먹었냐? 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순자는 부엌으로 간다. 냄비를 꺼낸다. 떡국을 끓인다. 이번엔 둘이서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린다. 민수는 숟가락을 든다. 떡국을 한 입 떠먹는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는다. 창밖으로 봄 햇살. 따뜻하다. 순자는 창밖을 본다. 벚꽃이 핀다. 민수가 말한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알아. 그리고 덧붙인다. 그래도요. 떡국은 같이 먹어야지. 민수가 웃는다. 울면서 순자도 웃는다. 새해 복이 뭐냐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복입니다.